또 사실은 윤상현 위원장과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냥 다른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좀 이상한 데 꽂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우리가 올림픽공원에 모였던 이유도 이 투표함의 무결성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 강행하면은 절대 인정 못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많은 토의가 했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혼자서 이게 할 수는 없는 구도예요. 저는 이거 제가 반대하는데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 참여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여 안 하면은 투표함의 무결성은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 입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선관위가 꼼수인 것이 이 법적 성격이 재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국조에 애매한 거예요. 유례 없이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재검표를 한번 해보려고 이 국정조사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다. 국정조사 의원들이 하는 거는데 의원들이 투표함을 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 대상인 증거물을 건드리는 순간 증거인멸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말이 안 되는 결정이고 저는 그렇게 되면 안 가요. 네, 그거는 끝까지 막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가 없어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그러면 고의적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1등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건지 시험 문제에 뭔가 부정은 없었는지 미리 시험 문제가 유출된 건 아닌지 여러 문제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지가 없는 상황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는데 갑자기 시험지가 없어서 시험 못 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해서 그런 건데 갑자기 시험을 재채점 하겠다? 시험 친 사람들은 재채점 해봤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거는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특검이나 수사권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시험지를 출제한 사람들 휴대전화도 까보고 압수수색도 하고 이게 누군가 시켜서 한 건지 유착이 돼 있는 건지 황당한 일이 생겼으니까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왜 안 따지고 엉뚱하게 재채점을 하죠?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남의 다리 긁는 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가려운 거는 내 다리가 가려운데 왜 남의 다리를 긁고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면 오늘 딱 보니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원래도 그 이슈를 안 삼으려고 저도 생각이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전용기 의원이 먼저 딱 손을 들더니 그 얘기를 먼저 꺼내잖아요. 우리 빨리 재검토합시다. 그러더니 거기 윤건영 민주당 간사도 그걸 받아서 우리는 일치된 의견입니다. 당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당론이면은 우리 길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론이 언제 국민을 위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들 꼼수가 있는 거지. 지금 특검을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받는 이유는 뭐냐? 올림픽공원에 지금 계신 분들 여기 제 방송 올림픽공원에서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너무너무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갔다 오시고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또 저녁에 가시는 분도 있고 시간 나면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없고 그분들이 모이지 않고 그분들의 결집이 없다면 전국 단위의 외침이 없다면 광주에서 외치고 인천에서 외치고 부산에서 외치고 대구에서 태극기 흔들지 않으면은 좀 민주당 사람들이 감히 특검 받겠느니 말겠느니 하겠어요? 저는 사전선거제도도 얘기하고 싶고 경찰 간의 복면 얘기도 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은데 제 질의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저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특검으로 보는 겁니다. 특검 여론이 올라오려면은 선관위가 그만큼 썩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감사원에서 선관위가 아파 찬스로 아들, 딸들 막 경력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얘네들이 왜 그렇게 국민들을 오만하게 보고 그렇게 자기들 못 들여다보게 하고 왜 감사원 감사를 그렇게 막으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썩어 있다. 금전적으로 썩어 있으면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되고 부패 카르텔이라는 게 돈으로 형성된 부패 카르텔도 부정선거 카르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범죄로 오염되고 나면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범죄자들끼리는 왜 우리가 깡패 영화를 봐도 야 우리 조직을 떠나려면은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범죄 조직을 그만두면 어디서든 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물로 엮여 있으면 고의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반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중국 투표함 문제 제가 사실 이것도 제보를 받고 몰아가서 결국 증인 입에서 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요 라는 말을 좀 오랜만에 딱 이끌어낸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약간 검사할 때 일하듯이 했네요. 근데 이게 시간이 7분이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문제점도 제기하고 해야 되니까 쇼츠로 되게 짧게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그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쇼츠한 거를 짧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증인이 납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생산한 겁니까?
생산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우리 투표함을 만드는데 선관위 업체 직원 출신이 한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설계만 대충 그려서 중국의 OEM에서 넘어오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 저 진짜 열받더라고요. 저 회사가 3명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직원이. 근데 계약은 몇십억 단위로 따내요. 그리고 저 투표함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제 PPT로 찍었던 거. 이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이게 보면은 저거 되게 열받았거든요. 저게 여러분 다이소에서 한 5,000원에 팔아도 잘 안 살 것 같은 디자인 아니에요, 솔직히? 어느 분이 또 계산을 해주셨더라고요. 12억 6,500만 원어치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귀해요. 하나당 단가가 누가 계산해 주셨는데 100만 원 넘게 들였대요. 제가 특정 거기를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것도 협찬 아닙니다. 근데 다이소가 딱 생각났어요. 그냥 다이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게 애초에 발상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너무 좀 어리버리한 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안 보이게 할 거면 안 보이게 하고 보이게 할 거면 보이게 해야지. 저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하얀색의 원래 투표함이거든요. 안 보였어요. 국민들 요구가 뭡니까? 자꾸 사전투표에서 무결성이 자꾸 입증이 안 되고 사전투표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하니까 좀 외국처럼 선진국가 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해서 그런 국가들 있거든요. 표를 집어넣는 거 표를 어차피 집어서 넣으면은 장난을 칠 여지가 없잖아요. 딱 넣으면은 표까지 똑 떨어지는 거 보여주면 어떠냐라고 해서 투명한 투표함을 쓰자는 국민들 제안이 있었더니 그 투명한 아크릴판 안에다가 안 보이는 비닐백을 넣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게 더 최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른쪽 것도 물론 좀 별로긴 하지만 저게 무슨 투명 투표함이에요. 전 반투명도 아니에요. 아예 막힌 거지. 유권자를 상대로 우리 세금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투표함이 나왔을 때 이 생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굉장히 열받았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투표함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면서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바꾼 게 투명한 거냐라고 했는데 중앙이엠넷 대표가 이미 국정조사에서 이름까지 나오셨으니까 여기 제가 그대로 했는데 제가 그 실명을 언급 안 할게요. 뭐 개인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관이 직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관이 직원 출신의 배우자도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저 회사는 아들이 대표이사를 하기도 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직원이 꼴랑 3명이에요. 본인 빼고는 2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져 물은 거죠. 야, 직원이 3명인데 13억짜리 납품을 해서 좋아 뭐 백 쓰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도대체 직원이 3명인데 간의 수고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를 따지고 든 겁니다. 이게 단가가 100만 원 이상 든 것 같아요. 12만 원이라도 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12,000원이라도 나는 망설일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지 돈을 받아도 근데 이게 보면은 한국 선거용품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기 직원 2명이라고 돼 있지만 물어보면은 대표이사로 나와 있는 분이 배우자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아들 뭐 할 거 없이 회사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계속 납품을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예요. 그냥 직접 생산하는 업체를 정상적으로 공개 입찰을 해서 정말 생산 능력이 되는지 불량품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워낙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감사원 감사도 안 받으니까 몇십 년간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누가 이거 트집 찾겠어? 누가 뭐 알겠어? 싶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계약을. 그러니까 12억 6천만 원짜리도 저렇게 그냥 계약을 짜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어디서 생산했어요? 했더니 해외에서 생산했다라고 처음엔 발을 빼더라고요. 근데 해외라고 하면 여기 지금 저렇게 퀄리티 낮은 게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 얘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중국 OEM에서 본인도 좀 아니다 싶으니까 막 망설이면서 중국 OEM에서 얼버무리잖아요. 아니 중국에서 OEM 제작할 거면 왜 저 업체한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돈을 몰아주고 저기서 마진을 다 떼먹게 해줘야 돼요? 중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중국에 한 12억 6천만 원 받아가지고 중국에는 한 1억 줬을라나? 난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사전투표함이 중국에서 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거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공신력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 제품이라고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는 790개가 불량이 나가지고 몇 달이나 더 시간을 줘서 겨우겨우 납기를 맞춘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카드뉴스 형태로 좀 만들었는데 첫 번째 카드뉴스가 한번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지금 요새는 글로 써도 많은 분이 안 보시니까 첫 번째가 성관이 전직 직원이
배우자 아들 동원해서 총 175억을 계약했고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까지 포함해서요. 사전 투표함은 중국에서 OEM 줘서 제작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면은 또 중국의 OEM 준 게 뭐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거 관련된 비품에 대한 신뢰도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성관이 직원 출신이 아닌데 여기도 또 본인 배우자 아들이 119억 7천만 원을 계약을 했거든요. 여기는 무슨 우리 청년들이 제가 댓글 보다가 되게 좀 우프다 그럴까요? 웃으면서도 좀 슬펐던 댓글이 내가 성관이 직원이 아니라서 우리 아들딸에게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저도 그걸 좀 알리려고 제가 비슷한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성관이 직원이거나 성관이 직원을 알면은 막 그냥 계약을 쉽게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회사도 물려주고 저게 얼마나 땅짓고 헤엄치기입니까?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는 회사에. 작년 대선에는 한 건에 27억 3천만 원짜리 수의 계약했대요. 자영업자들은 다 알 겁니다. 수의 계약을 3천만 원짜리 하나 해도 좋아요. 왜 국가랑 다 계약하고 싶냐? 국가랑 계약하면은 뭔가 부도날 위험도 없고 제때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급공사라든지 국가랑 계약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27억짜리 수의계약한다? 그리고 업체를 설립 1년 만에 했는데 실적을 되게 많이 보는데 도대체 평가 기준이 뭐면은 설립 1년 만에 19억짜리 계약을 체결합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입찰에 거쳤어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질의 시간이 짧아서 얘기는 못했는데 투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투찰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이제 예상 낙찰 가격을 1억이면 1억 해서 발주하는 기관에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근접한 사람한테 더 많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랑 차이 안 나는 걸 투찰률이라고 하는데 성관이에서 1억을 설정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 1억이라는 예상 가격은 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아무한테도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딱 정확하게 9,900만 원으로 입찰을 넣은 거예요. 투찰률이 99.9%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성관이 직원이 미리 예상 낙찰 가격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다 너무 쉽게 이해하실 거고 이거 회사원이더라도 한 번이라도 공개 입찰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건데 예상 낙찰 가격이 정확히 알아야 이거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눈치 작전을 하는 건데 무조건 높게 쓴다고 해서 나중에 너무 높게 쓰게 되면 이게 과잉 입찰이 되면서 나중에 하도급을 하면서 품질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 낙찰 가격하고 가까울수록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이거는 많이 썩어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주진우가 수의계약을 많이 때리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다른 의원들은 다른 선거 관련된 건 하고 수의계약은 저런 거 찾으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저 단서는 진짜 감사한 게 스레드 DM으로 보내주신 분이 자료를 너무 좋은 걸 주셔서 그 자료를 토대로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 불법 구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런 게 이제는 수법을 알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검이 발족되면 저런 부정부패부터 구속하고 그 구속된 사람들이 입을 열면서 선거의 문제점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법 지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피해자분 잠시 투표소에서 그 지키다가 다친 피해 청년분을 어렵게 모셔가지고 그분이 용기를 내서 와주셔서 피해 진술을 너무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제가 다음 질의에서 경찰청장 대행한테 왜 복면 쓰고 국민을 탄압하느냐라고 호통을 칠 수가 있었는데 좀 죄송스럽게도 그냥 그 윤상현 위원장이 제 질의 다음에 사실은 위원장이 뭐 추가로 불분명한 걸 물어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선거제도를 막 줄줄줄 얘기하면서 잘 들리지도 않고 가림막이 쳐져 있는데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렵죠. 무슨 답변을 원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러면 특검을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은 재검표를 먼저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딱 그 피해자분께서 아니 특검을 먼저 해야죠 이렇게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어차피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해 청년분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갑자기 거기 나가면은 떨리는데 처음 해보는 20대 완전 초반의 청년이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있었겠어요. 좀 죄송한데 제가 그냥 좋게 여쭤봤어요. 그냥 본인이 하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데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와서 좋게 말씀해 주시고 그 덕분에 경찰이 더 이상 복면 쓰고 그렇게 무섭게 탄압하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는 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와 그 한예종 나오신 학생분
와, 말씀을 내가 옆에서 보다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국가관이 역시 투차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나 뭐 다른 분들이 그 분한테는 말을 못 걸어요. 본전도 못 찾을까봐. 와, 진짜 첫 번째 하신 청년분 맞습니다. 러브님이 말씀하셔서 첫 번째 하신 그 청년분 제가 방송이라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오늘 어차피 그분은 공개 증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예종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를 다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림픽 공원에 계속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고 똑똑한 것도 똑똑한 거지만 그 신념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신념 있고 이준석 의원이 막 물어봤다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뭐 본인이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말 못하고 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저한테 용기 플러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저한테 제보해 주신 우리 스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기자들이 재밌는 게 제가 요새 거의 검사실 모드로 일하다 보니까 우리 보좌진들을 수사관이라고 부른다네요. 우리 보좌진들하고 다 특검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스레드 귀인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뭐 당연히 신원 노출은 안 되는데 제가 정말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스레드 DM도 좀 쌓여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못 보다 보니까 좀 늦게 봤는데 그래도 몇 번 저한테 워닝을 주셔가지고 제가 연락이 닿았어요. 그 덕분에 오늘 경찰로 인한 공권력에 따른 피해를 증언하러 오신 그 청년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송간이의 비리 이거는 정말로 이 내부 비리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면 제보를 할 수가 없어요.